안녕하세요. 책 이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들어봐요 호포노포노입니다. ERA 카라 휴렌, 티아라 아이린 이렇게 공저로 되어 있는데요. 티아라 아이린 씨는 휴렌 박사님께서 이렇게 호포노포노를 알리러 강연하러 이렇게 세계 곳곳을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일본 측에 총괄 어시스턴트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강연에 이렇게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분이세요. 10여 년 전부터 하고 계시고, 일본에서 또 호포노포노 관련 서적을 여러 권 내셨어요. 책도. 그리고 책은 비교적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들어와 있는 최근 책이네요. 오늘 소개해 드릴 거고요. 먼저 호포노포노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호포노포노는 하와이에서 전통적으로 고대 하와이인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온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 치유법입니다. 말의 힘을 통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어떤 장치라고 보고요. 사랑과 용서를 바탕으로 내적 평화와 조화를 얻기 위해서 내려오던 하와이 전통 치유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관점에 따라서 재구성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과학적으로도 증명해냈잖아요. 양자역학에서는 이걸 관찰자 효과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호포노포노는 이런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어떤 하와이안 하니까 샤먼적인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 해결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호포노포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치유와 용서를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쉽죠. 간단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굉장히 강력하기도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택한 책이 호포노포노 관련된 책을 시리즈로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호포노포노가 우리나라에는 2008년도에 들어오게 됐는데 책을 통해서요. 호포노포노의 비밀이죠. 그래서 책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책이 출간되자마자 바로 서점에서 구입해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후로 저도 10년이 넘는 동안 실천하고 있는 굉장히 경험을 많이 한 호포노포노이기도 하고요. 경험담도 많고 문제 해결이 된 그리고 제 주변에도 제가 많은 사람들을 호포노포노를 전하고 지도도 많이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주 부드럽고 또 엄마 같고 한 호포노포노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들어봐요 호포노포노를 통해 우리가 또 치유를 받고 내면이 정화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프롤로그. 언젠가 휴렌 박사를 만났을 때 반가운 마음에 나는 알로하 하고 인사를 건넸다. 하와이에 가면 하루에도 수없이 듣게 되는 바로 그 인사말이다. 그러자 박사는 그 마음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변치 말아요 하며 호포노포노가 말하는 알로하의 의미를 가르쳐줬다. 알로하라는 말은 나는 지금 신의 눈앞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나와 당신 그리고 저 꽃과 지금 당신이 신고 있는 신발조차도 신성한 존재가 만들어낸 완벽한 존재랍니다.
지금 눈앞에 무엇이 나타나든 그 모든 것 앞에는 신성한 존재, 즉 더욱 무한하고 위대한 무언가가 펼쳐져 있어요. 혹시 눈앞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 상황에서 신성함이 느껴지지 않거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아름답게 생각되기는커녕 슬퍼 보인다거나 거부 반응이 든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은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재생되는 기억에 있다고 박사는 말합니다. 어떤 문제를 겪는다는 것은 완벽한 것을 완벽한 상태로 보지 않게 하는 무언가가 호포노포노에서는 이것을 기억이라고 하죠. 네, 그 기억이 내 안에서 재생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는 정화를 통해 그 기억을 지움으로써 원래의 제로 상태이자 자유로운 나로 되돌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호포노포노의 기본 개념이다. 하지만 어떤 문제를 겪을 때 우리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이 공격해 오면 피하고, 옷이나 신발이 더러워지면 빨고, 상하면 수선하는 것이 전부이다. 이는 문제를 겉에서 보는 대로만 이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 호포노포노를 실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박사는 진심을 담지 않아도 알로하라고 말하는 순간 내 안에 기억이 정화되기 시작하고 나와 상대방 사이에 완벽하고 신성한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한다. 호포노포노 하는 이런 도구들, 정신적인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계속 이게 진행이 되면서 도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이제 기본적인 호포노포노 치유 단어들이 있고 뭐 아이스블루, 보틀팜, 뭐 라이트 스위치, 최근에는 또 굉장히 또 진행이 돼서 많은 도구들이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 알로하 하는 말은 이게 알로하 하는 말로 이게 정화에 대해서 지금 잠시 설명해 놓으셨는데요. 알로하는 하와이에서 알로하 정신이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훈화의 가르침이 알로하 정신에 하와이의 정신에 포함되는 굉장히 유서 깊은 단어입니다. 알로하 안녕하세요 라는 단어이지만 하와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알로하 정신이라고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굉장히 뜻이 심오한 단어입니다. 억지로 추한 것을 아름답다고 믿기보다는 지금 상대의 내면에 보이는 것을 정성껏 정화해보자. 그러면 알로하 정신이 다가와 서서히 문제의 진짜 원인을 제거하고 그 순간부터 나와 상대는 원래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상대방에 대해 자기 안에서 어떤 감정이 나타날 때면 그 반응에 대해 알로하하고 말해보자.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볼 때도 알로하라고 말해보자. 자기 자신이 싫어질 때는 더더욱 알로하하고 말해보자.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좋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과 상황, 주고받는 말과 마주친 풍경, 그리고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알로하를 전해보자.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게 자유로워질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좋은 일이든 또 뭔가 불편한 상황이든 이것은 나에게 나의 기억들, 내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의 기억들을 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회다. 정화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내가 가벼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호포노포노의 만남은 이처럼 알로하 정신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2007년 11월 나는 휴렌 박사가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열었던 강연회에 참가했다. 호포노포노를 알게 된 어머니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호포노포노 수업을 받으러 갔다가 2달 뒤 박사를 일본으로 초대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솔직히 말해 첫 수업에서는 호포노포노의 의미를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잠재의식을 뜻하는 우니피리에 대해 배우는 순간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내 일부를 마침내 되찾았다는 안도감과 놀라움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솟아난 것이었다. 당시 나는 다른 일이 있었는데 박사가 일본에 머물던 어느 주말에 어머니의 부탁으로 휴렌 박사의 잡지 인터뷰에 어시스턴트로 동행하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이동 중에도 사람들 맨 뒤에 서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짐을 들고 따라다녔다. 그렇게 멍하니 걷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휴렌 박사가 옆에 와 있었다. 꾸물거린 탓이라고 생각하며 당황하며 빠른 걸음으로 뒤쫓아가려 하자 박사가 나를 제지하며 이렇게 말했다. 고통은 늘 자기 안에 있어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없이 걸음을 멈춘 내게 박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고통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요. 그렇게 말하며 박사는 내 손을 잡아 옆에 서 있던 은행나무 한 그루에 가져다 댔다. 마음속으로 아이스블루라고 말한 뒤 이렇게 식물을 만져보세요. 당신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존재가 있도록 가까이에 있어요. 당신의 내면에도 아주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려온 존재가 있어요. 그는 당신이 정화를 통해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자신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이스 블루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제 얼음, 파란 푸른 얼음, 빙하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빙하를 생각하게 되면 잠깐 빙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같이. 자, 남극, 북극을 생각하시면서 그 푸른빛, 그 아이스 블루의 그 빙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이스 블루, 아이스 블루, 아이스 블루. 아이스 블루라는 정화 문구인데요. 나를 정화하고 청소하는 도구로서 아이스 블루가 호포노포노의 정화 도구로 있습니다. 특히나 식물들, 우리 주변의 식물들이 정화작용을 많이 하잖아요. 자연 속에서도 그 식물이 주는 정화의 효과는 다들 충분히 느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식물을 만지거나 식물을 대할 때 아이스 블루라는 정화 도구가 굉장히 잘 맞는 정화 도구라고 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식물들이나 내가 식물과 함께 더 정화를 하고 싶으실 때에는 아이스 블루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스 블루는 호포노포노의 대표적인 정화 방법 중에 하나다. 마음속으로 아이스 블루라고 말한 뒤 부드럽게 식물을 만지면 식물의 순수한 에너지가 나에게 전해져 기억이 제거된다. 박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총총걸음으로 앞서갔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기에 깜짝 놀랐지만 나는 박사의 말대로 아이스블루라고 마음속으로 말한 뒤 은행나무에 살짝 손을 대어 보았다. 무언가가 극적으로 변화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순수하게 박사의 말을 실천한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것이 나와 우니피리와의 처음 만남이다. 아까 앞에 잠깐 우니피리라는 게 나왔는데 아까 내면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보셨을 내면 아이, 무의식, 내면에 있는 감정을 우니피리라고 합니다. 이게 호포노포노에서 말하는 우니피리는 다른 이제 심리학이나 다른 책 영성이나 다른 자기계발서에 말하는 내면 아이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우니피리는 태초로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억들을 다 알고 있는 우리 내면의 어떠한 존재입니다.
이제 아카식 레코드라고 하는 우리 우주 전체, 우리 지구 전체가, 우리 의식 전체가, 큰 의식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는 아카식 레코드라고 하는 어떤 우주의 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거와도 비슷한, 유사한 우리의 모든, 우리 인류의 모든 기억이 이 운이 피리로 내면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 모두의 내면에 말이죠. 이것이 나의 운이 피리와의 첫 만남이다. 이 책은 내가 휴렘 박사의 강연에 동행하면서 그리고 사무적인 메일을 주고받는 와중에 평소 과묵한 박사가 문득 한 번씩 건넨 말들을 모아서 이 책은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언제 박사가 그런 말을 했는지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당시의 상황과 그때 감정도 함께 담았다. 나 역시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정화 자체를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 아직 정화가 서툰 탓에 지쳐서 종종 나 자신을 잃을 때도 있다. 그때마다 메모해둔 박사의 무심한 한마디가 늘 내 등 뒤에서 따뜻하게 어루만져준다. 진정한 나를 되찾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호포노포노의 말을 전하고 싶다. 티아라 아이린. 한 친구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 하는 일마다 오가는 말마다 역효과가 나던 때가 있었다. 친구에게 또는 그 자리의 분위기가 무리하게 맞춰 행동하고 난 뒤 엄습해 오는 상실감에 건강이 나빠졌고 반대로 용기를 내어 의견을 전달하면 가뜩이나 안 좋은 분위기가 더더욱 악화됐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을 방문한 박사와 함께 그가 묵고 있던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했을 때의 일이다. 박사는 커피를 따라주러 온 웨이터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넨 뒤 문득 내게 이렇게 물었다. 공포와 사랑, 우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을 선택했죠? 단순히 아침을 먹고 있었을 뿐인데 공포와 사랑이라뇨. 순간 멍해진 나는 대뜸 그렇게 대답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그날 아침에 일어나 박사를 만나는 순간까지 나는 줄곧 최근에 느꼈던 불쾌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머릿속에는 상대를 향한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말이 가득 차 있었고 동시에 고독한 기분도 맛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는데도 나는 그날 아침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옷을 갈아입고 약속 시간이 다 돼서야 부랴부랴 집을 나섰다. 그리고 박사를 만나 어느새 아침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박사를 만날 때까지 나는 마치 무거운 기억의 공포 속에 떠도는 망령 같았다. 말이 없는 내게 박사가 말했다. 나는 박사의 말에 퍼뜩 정신을 차리고 허둥지둥 네 마디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심호흡을 했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사랑해요. 순간 커피의 향이 입안에 퍼지고 눈앞에 앉아있던 평소처럼 모자를 눌러 쓴 박사의 온화한 얼굴이 갑자기 선명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오늘 하루의 일정이 뚜렷이 정리가 되고 자연스럽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기억이 아닌 영감을 선택해서 얻을 수 있었던 안도감이었을지도 모른다. 여기 이제 기억이 아닌 영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기억을 정화하고 나면 그 자리에 이제 영감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 영감은 내가 자연의 순리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이란 용어 기억해 놓으시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신이 팔려 다른 일에는 손도 대지 못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주어진다. 매 순간 당신은 기억으로 살아가야 할지 사랑으로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그날 아침의 경험 이후 나는 가끔 나 자신에게 묻는다.
지금 나는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 하고, 문제를 안고 있는 누군가가 전화를 걸 때, 업무상 메일을 보낼 때, 물건을 살 때, 원고를 쓸 때, 화분에 물을 줄 때, 식사를 할 때 과연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을까? 지금의 나는 기억을 선택하는 일이 더 많아 보인다. 똑부러지게 보이게끔 메일을 쓰고 콤플렉스를 감추기 위해 옷을 고르고 불효자로 보이기 싫어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린다. 한편 나는 계속해서 그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만날 때마다 신기일전하며 노력했지만 겉으로는 풀린 듯 보여도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완전히 풀리지 못한 마음이 켜켜이 쌓여있어 답답함이 더해갔다. 완벽히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나고 감정이 솟아나는 거예요. 나는 친구와 서먹해진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과를 하기도 하고 거리를 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다. 그런데도 관계에 변화가 없자 짜증이 나고 모든 일에 냉정하게 생각할 수가 없었다. 당신 내면에 뿌리 박힌 인과 법칙도 매일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고정된 사고방식은 대상이 원래 가지고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가로막기도 하지요. 우리는 평소 어떤 행동을 하기 전부터 자신도 모르게 결과를 예측하거나 그 행동의 동기를 일방적으로 단정 지을 때가 있다. 하지만 박사의 말처럼 정화할 일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점차 마음의 흥분이 가라앉고 그 뒤로는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가 있다. 우리는 언제나 우니피리가 표현하는 기억과 만남의 장에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화라는 멋진 도구가 늘 쥐어져 있죠. 그 만남에서 우리는 풍요로움과 평온, 사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니피리가 우리 내면의 방대한 기억들이고 우리가 우니피리를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이나 사람들, 문제들을 통해 우리의 내면의 기억을 재생해서 보여주면 우리는 정화의 도구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청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유로운 상태, 내면이 깨끗해진 상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매 순간 생활 속에서 정화를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은 악인이 아닙니다. 기억은 나쁜 것이 아니죠. 기억이 우리를 지탱해 준 적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을 그대로 방치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우니피리는 매우 성실합니다. 언제부턴가 쌓이기 시작한 그 기억을 끊임없이 재생합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보려 하지 않는 그 기억을 수없이 반복하며 당신이 제거해 줄 때까지 형태를 받고 힘없이 재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화하고 이번에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또 일주일 후에 아니면 한 달 후에 아니면 몇 년 후에 생을 살아가는 중에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죠. 깨끗해질 때까지. 그래서 삶을 수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의 사랑을 회복할 때 그 과제가 끝이 나고 우리는 또 다음 단계로 이어나가는 것이 이 지구학교에서의 학생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런 인생, 삶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기억을 제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현재 의식인 나 자신뿐입니다.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해서 시작할 수도 없고 마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일단 자신을 정화하고 나면 해야 할 일이 눈앞에 나타나고 그 일을 하는 방식과 사람, 정보 등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나타납니다. 이때 당신의 말과 행동은 신성한 존재와 이어진 영감이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도달해야 할 곳에 도달하게 되지요. 결코 잊지 마세요.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Peace begins with me. 나는 2011년 중반부터 업무차 대만과 일본을 오가고 있다. 대만에서 처음 생활을 시작했을 무렵 마침 박사도 강연을 위해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다. 대만은 처음 땅을 밟는 순간부터 매력을 느꼈던 나라이지만 그 무렵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불편함 때문에 생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 있었다. 특히 음식점에 대한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 맛도 좋고 친절한 편이었지만 자꾸 일본과 비교해 서비스 차이가 역력하다고 마음속으로 불평을 내뱉곤 했다. 물가 차이를 이유로 겨우 스스로 납득을 했던 기억도 있다. 마치 그 생각을 읽은 듯 휴렌 박사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단정적인 생각을 정화하세요. 이 나라는 이렇고 저 도시는 저렇다는 식의 판단이 자기 안에 존재한다면 적극적으로 정화하는 게 중요해요. 당신을 통해 재생된 판단과 사고가 상대의 진정한 재능이 표현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이죠. 당신은 정화할 기회를 얻기 위해 새로운 땅에 온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대만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하나씩 정화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도 정화했다. 그러자 내가 두 나라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판단을 내리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 할아버지들이 마작을 두는 모습을 보면 나는 할아버지들이 즐겁게 마작을 두고 있구나에서 생각을 멈추지 않았다. 자동적으로 대만의 할아버지들은 노름을 좋아해서 길가에서 마작을 두고 있구나로 금세 이야기가 진행이 됐고 거기에서 일본은 그렇지 않은데 하고 추가 감상까지 덧붙이게 되는 것이었다. 일본에서도 도박을 적발하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자주 접하는데 말이다. 나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광경에 갖가지 감상이 따라붙는 것을 의식할 때마다 그 순간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를 반복하도록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고파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음식점을 방문했다. 가는 길에 일전에 경험한 그다지 좋지 않았던 종업원의 대응이 기억나 정화했다. 가게에 도착하자 낯익은 얼굴의 종업원들이 마중을 나왔다. 같은 가게에 같은 메뉴, 같은 종업원이었지만 서비스는 근사하게 달라져 있었다. 평소처럼 느긋함을 보이면서도 절묘한 타이밍에 물을 따라 들어왔고 레몬 슬라이스를 하나 부탁했더니 작은 접시에 여분으로 하나를 더 담아주는 마음씀수를 보였다. 또 레몬을 짜고 난 뒤까지 신경 써서 정확한 순간에 냅킨을 가져다 주었다. 그날 그 음식점은 평소와 같은 인간미 있는 여유로움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내게 별 3개짜리 레스토랑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뒤로 나는 어디에 가든 그 전에 정화를 한다. 저 두유 가는 게 맛은 있는데 종업원이 말이 빨라서 무서워 하는 생각이 문득 머릿속에 스치는 순간 정화한다. 이런 식으로 정화를 생활화하면 나는 즐거운 외식 라이프뿐 아니라 인간관계, 새로운 나와 만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다. 대만에서 만난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서로 이름을 몰라도 눈이 마주치면 웃는 얼굴로 꼭 인사를 나누던 순경 아저씨들이 있다. 고향이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향수병이 찾아오면 늘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던 길가에 식물들이 있다. 내가 정화를 통해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 분명 만나지 못했을 것들이다. 그들이 나의 일상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사실조차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다. 어떤 일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그 반대 행동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해요. 그것은 원래부터 당신에게 있던 것이죠.
뭔가에 꼬리표를 붙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을 잃어가는 거예요. 호포노포노는 그 잃어버린 순간을 되찾기 위한 모험이에요. 순간은 되찾기 위해 노력할 만한 가치가 충분해요. 이 순간만이 당신에게 안도감과 안전, 창조력과 생명력, 아름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하고 반대되는 어떠한 것에 화가 나거나 다른 어떤 것이 이렇게 유독 붉어져 보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앉아 있는데 유독 한 사람만이 느끼는 어떠한 걸림들이 있어요. 또 다른 분은 다른 게 걸릴 수가 있고 그것은 상대의 문제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안에 가지고 있는 내면의 기억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때 마음속으로 호프노포노 하시면서 이렇게 찌꺼기들 청소하시면서 제로 상태, 나의 정화 상태에 이렇게 돌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사랑한다는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해 왜냐하면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축복받고 싶은 것이죠. 당신과 마찬가지로요. 사랑해 왜냐하면 맛있으니까, 사랑해 왜냐하면 편리하니까 하고 이유를 대며 말하는데 익숙해져 있던 나는 박사의 말에 뜨끔했다. 강연 중에 진심을 담아 4마디 말을 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강연하는 중에 호포노포노 강연 중에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이 말을 진심을 담아 하기가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죠. 그냥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저에게도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박사는 진심을 담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한다. 그 말이 이제야 납득이 갔다. 억지로 진심을 담으려고 하면 반드시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뒤따랐던 것이다. 정화는 각자가 가진 기억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최초로 자유로운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다. 즉, 나는 정화를 위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기대나 의지는 운이 필요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여기 굉장히 또 핵심적인 말인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이 상황을 누구를 위해서 정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정화 자체를 위해서 정화를 하는 것이죠. 정화해서 자유로운 내 자신이 되기 위해서 정화를 위해 정화를 하는 거예요. 아주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고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오히려 운이필이, 나의 무의식, 나의 감정, 운이필요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기억,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화에 좋다고도 말을 해요. 느낌이 올라와서 진심으로 참회 아니면 진심의 어떤 감정 동요가 일어서 눈물도 나고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큰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가볍게 그냥 하는 것만 해도 정화의 시작이 되면서 어떤 문제의 개선점이 시작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왜냐하면으로 맺어진 관계는 고통이 뒤따르기 마련이에요. 당신은 이유가 있는 사랑을 원하나요? 아니면 무한히 펼쳐진 본연의 사랑을 원하나요? 이유가 있는 사랑은 기쁘지만 무척 고통스럽다. 나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그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터였다. 어떤 존재든 무한한 사랑과 이어져 있어요. 굳이 마음을 담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정화가 시작이 돼요. 오직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죠. 정화는 기대나 집착을 통해 사랑을 전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적어도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요. 상대가 이곳에 있고 있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때 비로소 나는 나를 되찾는 거예요. 나온 요리를 맛보며 정화를 계속하는 내게 박사는 말했다. 모든 존재에게는 본래의 완벽한 재능이 있어요. 모든 존재가 이 세상에서 발휘할 근사한 재능을 갖추고 있죠. 이것이 당신 정화를 마치고 제로 상태가 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여기서 제로 상태가 나오는데 제로 상태는 말 그대로 영의 상태죠. 정화가 되어서 깨끗해진 상태, 제로 상태라고 합니다. 당신이 기억을 모두 끊어내면 당신과 관련된 모든 존재가 바로 자신의 재능을 회복하고 본래의 균형을 되찾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일정이나 계획보다 훨씬 멋진 일이 즉시에서 일어나죠. 영감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박사와 함께 있으면 무리하지 않고도 매사가 순탄하게 풀리는 경험을 자주 한다. 매 순간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사람과 사물이 알맞게 갖추어져 있다. 고약하게 느껴지던 사람이 그 순간 최고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졌던 호텔이 상상을 뛰어넘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하기도 한다. 휴렌 박사의 얘기네요. 모르나의 곁에서 함께 호포노포노를 배운 지 얼마 지나시지 않았을 무렵에 있었던 일이에요. 식사 중에 실수로 그녀가 바닥에 포크를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내가 새 포크를 달라고 웨이터를 부르려는 찰나에 모르나가 말없이 떨어뜨린 포크를 주워 키스했어요. 내가 놀라서 멍하니 그 모습을 쳐다보는데 모르나는 그저 말없이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그리고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포크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나타나 정화의 기회를 준 매우 소중한 존재예요. 그녀는 별난 사람이었지만 당시의 내게는 모든 존재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그것은 내가 박사에게서 받은 인상과도 같았다. 박사의 곁에서 모든 것들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소리를 내지 못하는 존재가 박사의 말없는 따뜻함에 자신의 생명을 다시 한번 반짝이는 것 같았다. 실제로 박사의 곁에 있으면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을 거리와 사람들이 선명하게 다가온다. 별 생각 없이 입에 넣었을 음식의 맛도 생생하게 느껴지고 테이블 위에 놓인 소금, 후추통이 시야에 또렷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신기함의 감동에 그 존재에게 고마워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된다.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 박사의 곁에 있으면 안정된 중심을 찾는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함에 허둥거리지 않고 해야 할 일에 바로 집중할 수 있다. 또 굳이 큰 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내 존재를 인정받는 안도감을 느끼곤 한다. 무시를 당한다는 것은 무척 괴로운 일이다. 무시를 당할 때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게 된다. 좀 더 말을 걸어 자연스럽게 나를 어필해야 할지 아니면 그저 숨어있는 편이 나을지를 고민하다가 결국 해야 할 일을 놓치고 만다. 더욱 실수를 저지르게 될 때도 있다. 나는 내가 다른 존재나 나의 운이피리에게 무시와 다름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호포노포를 만난 뒤에야 깨달았다. 그리고 나와 관련된 것이나 내 운이피리를 계속 무시한다면 나야말로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았다. 사랑해요 하고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마음속으로 되뇌거나 머릿속으로 그 말을 떠올리고 눈으로 쫓기만 해도 된다. 내가 애정을 느끼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사랑은 원래부터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만들어내지 않아도 된다. 매 순간 나타나는 경험에 그저 사랑해요 하고 말하며 마음의 스위치를 켜면 된다.
그러면 나와 나의 우니피리 그리고 우니피리가 보여주는 수많은 존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각각 존재에게 알맞은 자리와 적당한 시기가 갖춰진다. 당신만이 지닌 재능이 있어요. 아직 모르더라도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알아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정화하며 서서히 되찾아가면 돼요. 당신만이 지닌 재능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면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박사는 애창곡인 Only You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 나만의 재능을 눈으로 보거나 느낀 적은 없지만 정화를 통해 스위치를 켤 수 있다. 켜고 또 다시 켜고 스위치를 켤 기회는 끝없이 나타난다. 네, 이렇게 제가 낭송을 했고요. 휴렘 박사가 전하는 호포노포노의 말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들어봐요. 호포노포노를 마칠까 합니다. 정화를 하면 신뢰관계가 생겨납니다. 호포노포노는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비극을 지금 이 순간 치유하고 원래의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되찾으세요. 그 결과 내 안에 있는 새 자아가 신뢰관계로 묶인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순간을 되찾을 수 있어요. 이 순간 안에서만 우리는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될 수 있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로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